그리고 전부불능, 일부불능 볼까요? 자, 목적물로 전부가 불능이면 전부불능, 일부만 불능이면 일부불능인데, 그 일부불능의 경우에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민법 137조에 일부무효 특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부무효 경우에 처리 방안, 이거는 이제 그 약관규제법은 또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법인 민법에는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일부 무효면 전부 무효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은 그 일부만 무효가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적 불능, 사실적 불능은 뭐 특별한 구별 실력은 없으니까 개념만 보시고, 객관적 불능, 주관적 불능은 그 밑에 한번 쭉 보실까요? 얘가 나오는데, 원시적 불능으로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은 객관적 불능의 하나고요. 그 후자의 경우에 이행기까지 이행이 가능한 이상 그 매매는 유효하고, 다만 이행을 못한 경우에는 매매에 따른 담보 책임 내지 채무 불이행 문제가 발생할 뿐이다. 그러니까 그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의 개념에서 일단은 시작해야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 가능성 부분은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그 예를 가지고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법률 효과가 어떤 건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의 적법성이요. 이거는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는 부적법에서 무효이다, 뭐 이런 얘기죠. 강행법규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 아까 민법 105조에 나온 그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임무 규정이고, 그리고 그 법률 선량분소 기타 사실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이라고 이렇게 규정한 게 바로 임무법규를 말하고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을 강행규정 또는 강행법규, 즉 법률 중 선량분소 기타 사실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이죠. 그래서 그 개념을 좀 이해하시고, 강행법규의 판단 기준은 사적 자체의 한계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일반적인 표준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각 법규마다 종류, 성질, 입법 목적을 고려해서 개인 의사의 적용 배제를 허용한 것이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판례에서도 이게 강행법규냐 임무법규냐, 이거를 이제 먼저 판단을 해놓고 그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뭐 일반적으로 강행법규로 파악되는 것들, 그런 거를 한번 밑에 한번 보실래요? 법률 질서 기본 구조에 관한, 능력에 관한 것들 있죠. 법인 제도라든가, 물건 중심으로 한 거래 질서, 물권편, 이건 주로 이제 강행법규고, 거래 안전, 유가증권제도, 그리고 경제적 약자 보호, 민법, 그리고 뭐 민사관계 특별법은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런 것이 되겠죠. 그리고 가족관계 질서, 이런 것들은 강행법 규정이죠. 그런데 그 편면적 강행법규라는 게 있죠. 편면적이라는 건 뭡니까? 면의 일면만 따진다 이거야. 일면에 대해서만 강행법규다. 그래서 원래 강행법규는 쌍방에 적용되지만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만 무효로 하는 것이고, 이걸 편면적 강행법규라고 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쉽죠? 이거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정, 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무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그리고 강행법규 위반의 효과는 무효이고요. 이건 확정적 절대적이고, 그 절대적 이라는 말은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강행법규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래서 일부가 강행법규 위반이면 일부 무효 법리에 따라 처리한다, 이 말이 뭐예요? 아까 나왔죠?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이고, 특별한 경우에는 일부 무효, 이렇게.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 부분이 이제 민법 103조 내용이 나오는 건데, 103조에는 선량풍속 기타 사실질서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선량풍속이라는 사회질서의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민법 103조가 이제 일반 조항이에요. 일반 조항이 있는 이유는 아시죠? 이 현재 거래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내용들을 그 법으로 다 포섭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인 흠결을 보충하기 위해서 일반 조항으로 추상적인 내용으로 규정을 해놓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구체적인 내용이 없을 경우에 민법 103조로 가서 판단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이런 식으로 그런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요건을 한번 보면요.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은 법률행위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할 것을 요한다. 어떠한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 내용인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 판단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예시로 나온 것들 있죠. 인륜에 반하는 행위,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 생존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 행위, 도박 등 상해 행위. 그냥 딱 보시면은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럴 것 같은 거.
그런 거는 그냥 예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옆에 OX부 지문 보면 혼인예약 후 동거 거부 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이거 혼인이라는 거는 이런 금전적인 문제를 전제로 한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생각했을 때는 이게 왜 나쁘냐 요새 관념으로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혼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런 금전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부분에서 부동산 이중매매가 있죠. 부동산 이중매매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해야 했음을 제2인 매수인이 알면서 그리고 소유권 명의가 매도인에게 남아있음을 기화로 매도인에게 이중매도를 적극 권유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에는 이중매매는 무효다. 이 부분은 이제 뭐 형사 판결을 중심으로 최근에 이제 그 전원합의체로 변경될 것 같아요. 뭐 이제 변경된 판례가 나오게 되면 또 책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형사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이거 민사적인 거는 일단 이런 법리로 있으니까 기억을 하시고 이중매매 자체가 반드시 바로 무효는 아니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관적 요건 부분을 볼까요? 법률행위 내용 자체는 사실질서에 반하지 않지만 의사표시를 하게 된 연유로 의사표시에 선행하는 심리과정에 반사회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학설상으로는 동기표시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동기 표시된 경우에 무효다. 아니면 동기 표시는 않더라도 상대방이 그 동기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 판례는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이 알려진 경우에는 이러한 103조를 적용해서 무효로 봅니다. 그래서 동기 표시설과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거기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약간 달라요. 그래서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이 알려진 경우 이렇게 뭐 간단히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다음 반사회성을 판단시키는 항상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효과는 법률행위 무효죠. 그래서 OX 문제 볼까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도 당사자가 추인하면 처음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절대적 무효라고 그랬죠? 103조 위반은. 그렇기 때문에 추인에 의해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일단 효력이 무효니까 옆에 취소할 수 있다가 틀린 거예요. 폭력행위 금지 규정인데요. 요건은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이 있죠. 일단은 객관적 요건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요. 폭리행위니까 내가 뭐 100만 원 주고 했는데 뭐 100억 원으로 판다. 뭐 이렇게 폭리해가지고 그런 행위를 금지하려고 한 거죠. 법률행위 시를 표준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증여처럼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없죠. 내가 그냥 준다는데 공정하고 불공정하고 어디 있습니까? 그냥 주는데 받는 사람은 좋은 거죠. 그냥 다른 부담이 없잖아요. 부담부 중에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이게 이제 단독행위도 발생할 수는 있고요. 주관적 요건은 피해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 이 중에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판례는 그 판단을 할 때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그리고 공박 상태 그 여부는 본인 입장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 대리인이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판단 기준을 말하겠죠. 공박이 누구 것이냐. 그래서 경무대 이렇게 외웠어요. 경무대. 경솔, 무경험, 대리인. 나머지 공박은 본인이니까. 그리고 폭리자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을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 폭리행위의 악이라고 하는데 폭리행위의 악이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엄격히 본다는 얘기예요. 판례가. 그냥 이런 공박, 경솔, 무경험만 있으면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폭리행위 악이 이러한 점을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으면 인정됐을 때 법률행위를 무효로 해야죠. 왜냐하면 계약의 구속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계약은 지켜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뒤집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인정해주면 안 되겠죠. 당사자 의사가 원칙이니까요. 그래서 아주 면밀히 따져서 이게 확실하다고 봤을 때 그때 무효로 하는 거죠. 자, 입증 책임은요.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공박, 경솔, 무경험 상태에 있다는 사실,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아까 폭리행위 앙이 또 입증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음. 이게 이제 객관적 요건이죠. 이러한 점을 모두 입증해야 되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요건이니까 요건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겠죠. 또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재의 균형을 잃었다고 해서 곧 공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각각의 요건 사실이
하나의 요건이 있다 그래서 그 다음 요건이 추정되는 게 아니고 각각 따로따로 입증이 돼야 된다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효과.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아직 급부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양자가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죠.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방에게 준 거는 부당이득이죠. 그런데 그 불법한 원인에 의해서 급여한 거는 원래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746조가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원칙적으로. 그리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정도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 그래서 당사자 추인에 의해 유효한 것을 할 수 없다. 이건 세트로 따라다니죠. 그렇게 보시고.